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서로 연동이 되면서 동작하는 그런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봤고, 우리가 이 프론트엔드로 사용한 Vue.js 안에서 여러 가지 UI적인 구현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제 서버 상에서 백엔드인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그것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스프링 부트. 그리고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주소를 통일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와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프론트엔드 영역에 로직이 사실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먹이를 주었을 때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하고, 잠을 재웠을 때 영우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로직이 분산되어 있어요. 어디에 분산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프론트엔드의 코드에 들어있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즈니스 로직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프론트엔드 위에 보면은 log.view에 우리가 에너지가 20 증가하는 게 여기에 발견되고 24번 라인에도 발견되고, 그리고 여기 서버상에 있는 이 도구의 it에도 두 번, 그러니까 기본 로직이 있죠. 펫의 기본 로직이 it를 했을 때 에너지가 일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두 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버전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우리는 어디에 것을 택해주는 게 옳을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자,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도메인 언어는, 도메인이라고 하면 이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뜻해요. 지식. 그 도메인 지식은 가능한 하나의 코드 속에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서버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에 분산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은 내가 클라이언트의 버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2인데 일식으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바꿔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먹이 주기를 했을 때 아직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20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20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들어가 보면 새 버전, 새롭게 이 사이트에 접근한 유저 같은 경우는 20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접속하는 유저마다 이 정책이 이렇게 막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자기의 클라이언트의 버전에 따라서. 그래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게 만들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만들어도 되지만 가능한 지향하는 아키텍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UI 안티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패턴이라는 걸 많이 배워봤죠.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따르면 좋은 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2등은 하는 거.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우리 고수 개발자들,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그 패턴대로 따르면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데, 안티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안 하면 좋은 거, 하지 않으면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UI라고 하면은 UI에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만들어 본 거는 이 스마트 UI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버 쪽에 있는 로직을 쓰도록 우리는 이것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형에서 비즈니스 전문가가 사용하는 그 객체가 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내에 들어있는 이 세 개의 객체죠. 네 개의 객체네요. 자, 여기에 다 응집도 있게 들어있어야 된다.
인집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모여 있지 말고 딱 그 영역에 여기에 모여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속에 자바로 된 단일 언어로 이렇게 이 속에 펫과 여기 보면 펫과 캣, 도그의 어떤 관계가 어떤 하나의 언어 자바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로 그리고 하나의 그 인집된 곳에 이렇게 딱 모여 있잖아요. 다른 쪽하고 간섭 없이. 그러니까 UI에서 UI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떤 그 인프라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요인이 이 도메인 지식을 이렇게 그 서술하는 이런 코드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UI에 지금 분산된 로직을 이제 여기로 집중을 시키겠습니다. 서버로. 서버에는 이미 구현이 이렇게 이미 돼 있어요. 이 it이라든지 그루밍 같은 이런 로직이 이미 잘 들어있죠. 로직이. 그리고 이 서버에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서버에 지금 어떤 어트리뷰트가 없나요? 추가적인 어트리뷰트가 있어야 되죠. 외모에 대한 어트리뷰트가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숙제로 또 제출이 됐던 건데요. 그래서 여기 어트리뷰트를 이제 추가하고 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로직을 일단 쭉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펫에 우리가 appearance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있었죠? 여기 있는 로직을 일단 갖고 와야 되겠죠. 프론트엔드로 분산되었던 그 로직 중에서 이 어트리뷰트인 appearance라고 하는 걸 일단 가지고 그리고 이 로직들을 다 이제 빼버릴 거예요. 이것을 서버 사이드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appearance로 먼저 그 서버 사이드에 마찬가지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했고요. 세터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appearance가 필요하죠. 자, 이거 갖고 왔고, 그 서버 사이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던 로직을 좀 갖고 올게요. 자, it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appearance가 추가되는 게 있죠. 이 부분 가져올 겁니다. 자, it이 아니라 sleep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sleep이라고 하는 액션이 있겠죠. 기존에. 자, 펫에 it, 슬립이 없네요. 슬립이 추가해줘. 자, 서버에 로직이 다 있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있는 거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 슬립을 기본 펫부터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겠네요. 펫.view에 슬립을 하면, it을 하면 20 증가를 하고, 슬립을 했을 때, 또, 에너지가 20 증가를 하네요, 기본. 자바에서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죠. 에너지가 20 증가한다. 마찬가지, 기본 펫에, 그, 먹이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 20 증가하는 걸로 정책이 이렇게 정책을 주기로 한 거니까 마찬가지 이 정책을 주겠습니다. 정책을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로직은 일단 분석 처리를 할 거예요. 분석 처리를 하고 서버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서버로.
우리는 이 패스에서 서버로 그냥 보내버리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는 이 실태 어떻게 되었을까? 서버 상에 있을 그 클라이언트 상에 있었던 로직을 바꿨고 일식 올렸을 때 일식 올라간다. 이게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식 지금 난다. 이렇게.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상속한 클래스가 직접 프로퍼티를 참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터만 쓸 수가 있죠. 여기 더하면 되죠. 배드 에너지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나요? 서버 사이드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직접 필드를 직접 참고하지 못하도록 상위 내 할아버지 객체지만 내 아버지 객체지만 그 프라이빗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하기보다는 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버라이드 되는 게 뭐였나요? 소스 액션 들어가서 슬립이었죠. 슬립도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상위 상위 메시지를 호출해주고, 자, 이게 이제 자바로 바뀌겠죠. 자바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죠. 슈퍼에 슬립. 이렇게 바뀌는 거고, appearance가 이렇게 늘어난다. 자, 얘는 그냥 바로 액세스가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appearance는 1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펫에 보면 appearance는 그냥 이렇게 잡아놨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을 잡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건드리게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 appearance도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얘를 프라이빗으로 잡아놓게 되면 나를 상속하는 객체들도 이것을 직접 appearance를 수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protected로 해서 나의 상속 객체 혹은 나와 같은 패키지, 같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 내에서는 상을 뗄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그 도메인 객체가 아닌 기술적 객체에서는 이 set appearance를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도메인 언어 내부를 도메인 언어 속에서만 처리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이 도메인 패키지 내부는 다른 개발자들이 손을 못 대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패키지 내부는 도메인 언어가 유지되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메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업무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이 객체 속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 자, 이렇게 이제 set appearance로 해주고 나니까 오류가 생길 거예요. 직접 손대지 마시오. 손대지. 이렇게 직접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set appearance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et appearance 한 다음에 quickly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정식 경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강아지에 대한 성격을 이 클라이언트에 분산되었던 그 성격을 여기로 서버로 보내줬습니다. 서버로. 자, 여기도 이제 주석 처리를 할게요. 아마 이건 다 주석 처리를 해도 이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해 보면 이제 강아지는 클라이언트 상에서는 뭔가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추가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고양이에 대해서도 바꿔보죠. 그러면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에는 로직을 가능한 그냥 어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상속을 해라. 내부적인 뭐 이런 로직은 서버에서 다 담당하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음을 이제 갖고 옵니다. 도 이제 캣 같은 경우에 그루밍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로직이 들어있었네요. 나머지 가지고 여기 클라이언트에 있던 로직이 어피어런스가 그냥 늘어나는 게 있네요. 어피어런스가 어피어런스 어피어런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동작이 이제 있고 이 동작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펫하고 여기서 다 이제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기 때문에 보나마나 동작을 시키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죠. 늘지를 않을 거예요. 리프레시 해가지고. 늘지를 않는다고 아무리 클릭을 해도. 기능을 빼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서버를 호출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 펫이 이제 자, 이걸 잡아고 이쪽 로직을 호출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죠.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저걸 위해서 하티우스 API를 만들어놨어요. 당시에 자, 어떤 걸로 호출해야 될까요? HTTP 파일을 가지고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죠. 당시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하티우스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dogs, pe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멍멍이 하나 한 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등록이 되어 있고 이쪽을 이렇게 링크스에 보면 피드, 그룸, 셀프 이런 게 있죠. 이거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쪽을 이렇게 포스트 해가지고 피드를 보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 뭔가 하나 보면 자, 액션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고 지금 404가 떨어졌는데 볼까요? 탭 애플리케이션에 피드 팻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가 이제 걸려야 되는데 레스트 컨트롤 이거 죽여놨네. 자, 이게 서버를 한번 내렸다가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다시 그 이제 반영된 비즈니스 로직이 반영된 내용으로 다시 서버를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순수히 이 서버만 우리가 API를 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Vue.js가 이제 이 API로 호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한 마리를 먼저 등록을 할게요. 고양이 한 마리를 먼저 등록을 할게요.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고양이 한 마리 등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패스 해봤을 때 방금 등록한 야옹이가 등록이 돼 있고 야옹이한테 피드를 한번 해보죠. 자, 피드. method not allowed가 떨어지네요. 피드가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피드라고 하는 게 푸시로 되어 있고 포스트가 아니라 푸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됐네요. 맛있는 거 먹였습니다 라고 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옹이가 에너지가 2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2가 증가를 했죠. 자, 어피어런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룹도 했고요. 서버 에러가 났네요. 자, 이것도 왜 그런가요? 500 에러가 됐어요. 캐스. 로그를 볼게요. 에너지 체인지가 너무 크게 또 발생했네요. 자, 에너지 체인지가 지금 이제 그룹을 하게 되면 어피어런스만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캣에 가보면은 너무 크게 지금 증대되는 거예요. 로직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피어런스만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반영을 해주고 자, 서버 사이드에서는 저 스프링 부트를 완전히 컨트롤 C 해가지고 완전 내린 다음에 다시 올려줘야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분명한 말이겠고 등록하고 여기서 API 수준에서 해서 그루밍을 해볼게요. 네. 등록하다 직사야 이렇게 나오고 그루밍 했을 때는 어피어런스만 증대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확인되겠네요. 리프레시 해보면은 11도 올라갔네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그룹 이렇게 보냈다면 얘는 그냥 리프레시 그래서 또 그룹 리프레시 이 부분이 그룹을 서버로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내가 그냥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도록 우리는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워킹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워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버로 일단 호출하도록 put 메서드로 호출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야 도메인 로직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객체 지향을 쓰는 이유가 이런 캣과 도그의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성질, 어떻게 보면 생물학에 가까운 그 성질, 특징, 이 특징을 한 곳에다가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곳에다가. 이게 왜냐면은 이게 도메인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유지보수했을 때 이게 정확히 어디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변경되고 관리되어야 되는지 그 로직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응집도라고 그러죠. 응집도. 우리가 관심사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관심사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호출하는 코드로 바꿔요. 호출하는 코드로. 펫.뷰에 가가지고 이제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자, it과 sleep을 했을 때 우리는 put 메서드로 우리는 이것을 바꿔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직접 호출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펫이 이제는 서버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죠. 이 클라이언트의 이 로직들이 서버에 있는 것을 호출한 결과를 갖고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뷰를 보면은 기존에는 이 펫에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호출하는 이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이 앱.뷰에만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차피 비즈니스 로직을 서버 사이드로 우리는 넘겼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이 더 이상 도메인 객체가 아니죠. 도메인 객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UI의 액션을 처리하기 위한 그 순수 객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이렇게 어떤 기술적 영역,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인프라적인 영역을 앱으로 분리를 하는 작업을 전에는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걸 직접 쓸 캣과 펫에다가 아예 그냥 옮겨놓고. 자,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은 좀 범위가 커졌으므로 서버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구분이 됨으로써 백엔드 속에다가 로직을 다 넣기로 했으므로 비즈니스 로직, 도메인 언어를 거기다가 다 서술하기로 했으므로 여기는 순수 UI에 관련된 것만 적용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여기로 아예 옮겨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여기 직접 이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앱.뷰에 있던 거를 우리는 참고해서 갖고 오면 되겠죠. 기존에 업데이트 펫에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참고해 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있는데 그거 쓰지 말고 이걸 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프론트엔드에서 이 프론트엔드의 앱.뷰로 다 위임시키기보다는 직접 이제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먹는 행위를 볼게요. 자, 기존에 내가 직접 이게 로직이 있던 걸 이제 서버로 보내는 게 되고요. 우리는 메서드를 뭘로 보냈나요? 푸시로 보냈죠. 그래서 푸시, 패치 대신에 푸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안 보내도 되고요. 그 API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하티우스 API를 이렇게 보면 하티우스 API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됩니다. 피드 같은 경우는 먹이를 주는 활동. 링크스 밑에 피드 안에 자기를 호출할 위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떤 API를 어떻게 할지. 이거를 직접 문자열을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기보다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찾아서 이 피드라고 하는 쪽에 그 링크를 푸시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테스트했던 것과 동일한 행위를 여기서 하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렇죠?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갖고 왔고, 자, 슬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요거 하나만 일단 먼저 해놔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먹이 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앱.뷰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밖으로 빼기보다는 그냥 직접 자기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빼기보다는 직접 하게. 자, 우리가 떴는데요. 앱.뷰에 여기에 리퀘스트 네, 이 부분 디스.밸류로 바뀌면 되겠죠. 돌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위임 안 시켰으니까 조금 더 코드는 간결해질 거예요. 자,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로직하고 구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볼게요. 자, 그냥 쭉 보냈더니 뭐 이렇게 동작이 된 것 같고요. 먹이를 일단 줬는데 뭐 리프레시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먹이가 주기를 했는데 서버로 갔는지 우리는 모르겠죠. 리프레시 시켜볼게요. 그 사이에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러면 서버에 또 두 번 주고 그러면 14로 바뀔 거예요. 네,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리프레시 시키는 거를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 자기가 서버에 보내고 나서 내가 내 값을 다시 갖고 오게끔 그 부분을 작성하는 거죠. get으로 호출하면 되죠. get으로 자기 자신 리퀘스트의 셀프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할 거예요. 호출을 한 결과를 받겠죠.
받아서 디스점 여기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결과가 여기로 리턴이 될 거예요. OS 걸어도 되고, 이거 안 걸어도, 안 걸면 안 되나? OS 걸어야 되나? OS 걸어야 될 거로 보이네요. OS 걸어야 돼요. OS 걸어서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는 어싱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뭔가 잘못됐어요. 밸류를 직접 이렇게 담아버리면 안 되고, 그 속에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담아요.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디버거를 템프에다가 잠시 담아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한번 출력을 해보죠. 출력을 하고 undefined 데이터가 없는 걸로 나와버리네. 우리가 get을 한 부분을 여기서 그냥 갖고 기존에 우리가 axios 그냥 get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었네요.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제가 지금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axios 그냥 get 해가지고 URL을 이렇게만 던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패스네임 자기의 패스네임을 던지면 어차피 루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루트 자기 상대 주소로 URL이 넘어갔을 거고 거기서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을 리턴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언디파인드 자꾸 떨어지나? 데이터로 가져오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해줄 겁니다. 오브젝트 넘어왔는데 저 도대체 오브젝트가 무슨 값인지 알아야 되니까 검사 들어가서 패스 해서 넣어주고 그래서 alert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디버그를 제가 걸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스테이 템프의 값을 마우스로 올리니까 이렇게 나왔고 데이터 잘 들어있네요. 이거를 내 값으로 이렇게 일단 나의 값으로 24로 바뀐 이 값을 내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로 잘 갖고 오고 있어요. 특정 데이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뭘 갖고 와야 되냐? 에너지 바뀐 부분을 나는 갖고 오고 싶다. 리스판스가 제대로 됐다면 그 가정하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리스판스가 올바른 값으로 잘 유효하게 값이 있다면 그러면 나의 밸류는 리스판스의 데이터로 넣겠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중에 일단은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리스판스 잘 넘어갔고 데이터 있을 거고 82번은 그냥 디버그 풀어버리고 28, 30 이렇게 올라오죠. 서버를 통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통해서만 서버의 로직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버 로직을 바꿔볼게요. 서버 로직을 이제 저걸 3으로 바꿨다. 그러면 나는 프론트는 가만 놔둔 채로 이제 서버를 바꿔볼게요. 서버의 로직을 바꾸면 바뀌는가? 서버에 지금 펫에 보면은 먹이를 줬을 때 1씩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2씩 증가를 하고 있었죠. 먹이를 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2씩 증가를 하는데 이건 그냥 1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식으로만 증가하게끔 서버에서 로직을
바꾸면 일괄적으로 모든 클라이언트가, 모든 프론트엔드가 배포된 모든 클라이언트에 동일하게 저 정책이 반영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됐죠? 먹이를 줘볼게요. 서버 오류가 떨어져 있어요. 아, 지금 아까 고양이를 한 마리를 등록을 해놓고, 자, 등록된 고양이가 아니라서 그렇죠. 응? 왜 안 될까? 리프레시 시킬게요. 그리고 어디 주겠어요? 자, 20? 5. 자, 한 개씩. 7. 이상하게 바뀌네. 9. 10. 12. 한 번 또 건너뛰고. 14. 15. 자, 하나씩 올라가기는 하네요. 하나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지금 화면에 리프레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변화를 줄 때가 있고 화면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Vue.js의 문제예요. Vue.js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값을 이렇게 직접 바꾸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 값이 바뀌면 알아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자, 이 바꾼 다음에 리스폰스가 잘 나왔으면 약간 수정을 해줄게요. 이맵 해가지고 밑에서 inpu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리프레시 해보죠. 안 바뀌는 경우가 있네요. 이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누를 때 한 개씩 누르는데 지금 방금 안 바뀌었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두 개씩 뛰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중간에 오류가 좀 있거나 뭔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서버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은 서버에 있는 하나의 도메인 객체로 이동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슬립에 대한 부분도 좀 해볼까요? 슬립에 대한 걸 이제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 여기다가 슬립 부분 여기다 이제 만들면 되겠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슬립 부분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 뭐가 바뀐 될까? 슬립으로 바뀐 거죠.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복되네요. 리스폰스 갖고 와가지고 그 get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메서드로 뺄게요. refresh라고 그냥 빼고요. 이 부분이 빼면 되죠. 아니면은 그냥 refresh. 여기도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refresh로 바꾸면 되죠.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고 재우는 것까지 이렇게 했고 고양이는 특히 그루밍이라고 하는 또 특이한 행위가 있으므로 그 행위를 추가를 해줄게요. 잠깐 여기 이게 지금 보면은 저기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보내고 나서 내가 받는 시간이 어웨이스를 안 걸어놓으면 이 푸시를 한 다음에 곧바로 다음 걸 해버리거든요. 병렬로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서버로 가기도 전에 먼저 화면의 값을 갖고 오는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웨이스를 앞에다 걸어줘야 돼요. 리프레시 하기 전에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이거 어심플이가 되죠. 리프레시도 어심플이가 돼요. 이렇게 리프레시 not defined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디스점 해가지고 호출해줘야 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슬립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클릭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정확히 어웨이시 먼저 걸렸기 때문에 한 개씩 정확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잠자기도 만들었으니까 잠자기 호출을 제대로 못하나요? 잠자기 슬립 했을 때 슬립을 쫓아가도록 했는데 우리가 슬립 메서드는 서버 사이드에서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안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루밍에 대한 거 만들어 갈게요. 서버 사이드에서 저거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안 나온 겁니다. 그루밍도 기존의 로직이 이제 서버 사이드로 갖고 그걸 호출하는 코드로 이렇게 바뀌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리프레시를 하는데 이건 디스에 있나요? 없죠. 상위 걸 호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믹스인지의 슈퍼 메서드를 호출해주던 게 생각이 나네요. 슈퍼 메서드를 로그에서 호출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슈퍼 가지고 호출했던 거. 이거 좀 빌려올게요. 빌려와서 디스점 리프레시가 안 되고요. 디스점 리프레시 되겠네요. 슈퍼를 호출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자기한테 상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엑시오스가 필요하죠. 엑시오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고양이를 그루밍 했더니 외모 지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먹이 주면 먹이만 올라가고, 외모 지수 올라가고, 에너지 올라가고. 모든 것이 이제 서버 사이드로 보내졌습니다.